10% 초과하면 과체중이지만 비만증이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수분 저류 혹은 근육 발달 등의 단백질 증대로 인한 체중 증가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곤병은 임상에서 뚜렷한 내분비 대사병 병인의 유무에 근거하여 단순성 비만증, 숙발성 비만증, 기타 비만증 등 세 가지로 나눈다. 사회가 발전하고 물질 생활이 윤택해지며 식생활이 풍부해짐에 따라 체중 비만 환자가 증가되어 국내 의학 보건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에 관련된 문헌 자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다. 비만증의 침통 치료에 대해서는 역대 문헌에 적은 기록이 있으며 근대에 와서 국내에서는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관한 보고들이 비교적 많이 있고 치료 효과도 비교적 좋다. 그 다음에 병인병기 읽으실 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종원은 비위론에서 비만증의 발병 원인이 비위가 모두 왕성하여 많이 먹어서 비만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서양 의학 가운데 단순 비만증, 즉 다음다식하여 영양이 과다한 것과 같다. 또한 비위가 모두 허하여 적게 먹어도 비만하다고 하였는데 그 기전은 위허하면 적게 먹고 비허하면 운화 기능이 실조되고 생화력이 부족해져 수곡 정리가 감탁이 되어 마괴에 쌓임으로 비만을 초래하는 것이다. 잘 먹고 적게 일하면 영양이 남아돌아 피부 속 막의 바깥에 축적되어 뚱뚱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서양 의학에서의 풍부한 식생활과 적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순성 비만증과 같다. 옛 사람들은 사람의 타고난 성품에 근거하여 임상에서 음양과 오행 체형을 구분하였는데 토형인은 뚱뚱한 몸매를 가진 사람으로 서양 의학에서는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단순성 비만 가운데 체질성 비만증과 유사하다. 선천적으로 진원이 부족하거나 고령으로 진양이 쇠미하면 물질이 기화되어 효능을 발휘하는데 소모되지 못하므로 비만이 온다. 비만의 발생은 비, 위, 신 등 세 장기의 기능실조와 유관하고 발병 기전은 허와 실의 구별이 있는데 실한 경우는 비위 항성하고 허한 자는 비위가 모두 허하여 진원이 부족하다. 이 밖에 선천성 원인과 비만 체질 등이 있다. 서양 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비록 단순성과 속발성으로 나누지만 발병 기전을 보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귀납할 수 있다. 내적 요인은 체내에서 지방 대사에 대한 각종 요인의 조절작용이 실조되어 온다. 예컨대 유전, 신경, 정신, 물질 대사, 내분비, 실조 등이다. 외적 요인은 주로 과식하고 활동을 적게 해서 오는 것인데 골절, 폐결핵, 만성, 간담, 간염, 장기간의 안정 등도 비만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도 단련을 하지 않거나 노동을 쉰 후에 발생할 수 있다. 그 마지막에 활동을 적게 해서 오는 것인데 골절, 폐결핵, 만성간염, 장기간 안정 요것 때문에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골절됐거나 폐결핵됐거나 만성간염에 걸렸거나 장기간 안정 등을 취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만이 온다. 이제 비위항성증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이 이 책만 보고 병증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설명이 부족해서. 일단은 비위항성증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환자가 와서 보니까 체질이 이렇게 좀 살이 통통하고 상하가 균형이 잡혀 있으며 이제 맥진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눌러 보니까 살이 단단해요.
식욕이 이제 물어보니까 밥맛이 너무 좋아서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 얼굴에 혈색이 좋아요. 혈색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를 더위가 싫고 땀도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변비가 있고 그래서 입을 벌려보라 했더니 혀를 내밀어 보라 했더니 혀는 정상이에요. 다몽 태박황이면은 맥 활류가다. 맥을 짚었더니 매끌매끌한데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좀 피로감이 많다 그래요. 피로하다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고 하는데 피로하고 무기력하다. 특히 밥 먹고 나서 더 피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몇 가지 단서는 있어요. 일단은 비만은 담과 습의 결과물이에요. 뭐 무슨 이유로 살이 쪘던 그 살은 담습이다. 그럼 체질이 비만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담습이 있고 상하가 균형이 잡혀 있으며 누르면 단단하고 이게 다 담습이 이제 안에 차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식욕이 항진한다 얘기는 위에 열이 있다. 그럼 담습과 위에 열, 음식을 많이 섭취하죠. 그 다음에 얼굴에 혈색이 좋고 열이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더위를 싫어하며 땀이 많고 열이 있으니까 더위를 싫어하고 열이 있으니까 우리 표피에 땀구멍이 열려서 땀이 그냥 새 나가는 거죠. 땀이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담습이 있고 위에 열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복창. 복창 하면은 더부룩한 거죠. 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에 관계 있는데 비가 운하를 잘 하지 못하면은 음식물이 수곡정미로 바뀌지 않고 쌓여 있어서 배가 더부룩하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하고 위하고 담습. 그러고 보니까 비는 운하를 통해서 수곡정미를 폐로 상수하는데 그게 안 되면 수습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의 수습하고도 관계 있고 비의 운하하고도 관계 있다. 근데 변비가 있다 그랬어요. 변비가 있으면은 이건 무슨 변비냐? 여러 가지 변비가 있지만 여기서는 열결 변비예요. 열이 진액을 졸여서 그렇지 않아도 대장에서는 수분을 원 없이 빨아들이는데 열 때문에 그나마 수분이 더 말라 있어요. 그러니 변이 딱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와 위가 열로 인해서 항성되어 있구나. 근데 위열이 비를 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비의 열이 위를 저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치료 혈들을 생각해 보면 대충 그런 측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 위에 열을 꺼주면 되겠죠. 비 위에 열을 꺼주고 그 다음에 나타난 증상들을 없애주면 돼요. 변비가 있으면 변이 잘 내려가게 해주고 뭐 땀이 나거나 하면 땀이 안 나게 해주고 땀이 나는 원인이 열이니까 그 열을 내려주고 그게 논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방을 보시면은 위유, 비유, 곡지, 합곡, 내정, 삼음교 그럼 이 혈들이 위에서 나온 증상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처방을 보시고요. 이제 열을 내주고 했으면은 변비가 있으면 변비를 없애야 되겠죠. 음어변비일 경우에는 지구조회를 써요. 3초에 열을 내리고 신에서 이제 수분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로
지구 조회를 쓰는데 여기서는 열결변비이기 때문에 위에서 열을 내주고 지구 천추를 쓴다. 위중 조잡 2기에는 위중 조잡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도 설명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가 고픈 듯 하면서 고프지 않고 쓰린 듯 하면서 쓰리지 않고 아픈 듯 하면서 아프지 않고 하여튼 위부가 불편한 거예요. 위의 조잡증인데 그런 조잡증이 있으면은 중환하고 양구를 쓴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에는 이제 여기서 고지혈증이 왜 나오느냐. 보통 비만 하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HDL보다는 LDL이 더 많아서 높아서 고지혈증이 생기는데 이때는 그 고지혈증의 치료에는 양릉철, 풍륜, 태충하고 양릉천은 서로 간담으로 같은 거죠. 간에 소술작용이 안 되면 담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태충하고 양릉천 거기다가 담해를 해결하는 위경의 풍룡 이 풍룡하고 족대음 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거기에서 서로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풍룡을 써서 고지혈증을 없애준다. 그 다음에 여기 조잡 명치에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 가슴앓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맞고 해설해 보시면은 비 위에 실화가 있으면 식욕이 항진함으로 비유 위유를 취해 비 위에 실화를 청설한다. 여기서 사실 실화를 청설하는 것은 비유 위유보다는 회계 내정 대도 소부 요것들이 더 실화를 내리는 더 효과적입니다. 비유 위유를 취해 비 위에 실화를 청설한다. 곡지 합곡은 수양명 대장경의 합혈과 원혈이고 내정은 조경명경의 형혈인데 세 혈은 모두 양명의 경의 화를 제거할 수 있고 장, 위, 기능의 흥분을 억제할 수 있다. 우리 열 내리는 거는 보통 곡지 많이 쓰잖아요. 대추곡지. 합곡도 열도 내려주고 위장도 도와주고 합곡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소화 안 될 때 합곡의 침 한 방으로도 해결돼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심한 소화불량은 우리 구당 선생이 즐겨 쓰셨던 뇌어제, 이어제라고도 하고 동시침법에서는 토수혈이라고 해요. 토수혈. 그러니까 어제에서 손바닥 쪽으로 0.5초 거기를 치열하면 소화불량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삼음견은 간, 비, 신, 삼음병이 모이는 곳으로 이 혈들을 사하면 소간, 억비, 이습한다. 복잡한 말 안 써도 여기 습담이니까 습을 제거해 주는데 여기다 음릉천을 플러스하면은 습을 제거하는 효과가 훨씬 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변비와 복창이 나타나면 천추, 지구를 취해 대장의 전도작용을 돕고 3초의 조결을 사한다. 여기서 천추, 지구를 쓰면은 이게 변비 아까 열결변비라고 했죠. 대장의 전도작용을 돕고 3초의 조결을 사한다. 위에서 소리가 나고 허기가 지는 것은 화열이 위를 작상하여 위를 태웠다는데 위에 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충화지기가 실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는 소화시켜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위에
역할이죠. 그래서 화강작용은 소화시켜서 밑으로 내리는 작용, 그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화직이라는 거예요. 위에 모열인 중환과 족양명경의 극혈인 양구를 취해 청화 안위하고 식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 양구는 극혈이니까요, 실증에 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양구를 썼는데요. 고지혈증은 맛 좋은 음식을 과식하여 습탁이 내부에서 생하고 간의 소술 기능이 실조되어 습탁이 배출되지 않고 경묘로 들어간 것이므로 양릉천, 태침을 취해 소술 기능을 촉진하고 풍룡을 취해 사담설탁한다. 간의 소술 기능 중에 소화를 촉진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간이 소설로 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것은 간 다음은 표리경이기 때문에 표리경인 담즙을 잘 분비해서 특히 지방성분, 고지혈증의 원료가 되는 지방성분을 잘 소화되게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에 태충을 써서 간의 소술 기능이 잘 되도록 해준 거죠. 그 결과로 담을 조정해서 담의 양릉천으로 그 지방의 습지된 지방,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거죠. 풍룡은 당연히 담이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담은 거담의 명혈이고, 풍룡은 거담의 명혈입니다. 밥 먹고 나서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도 잠이 덜 깼습니다. 그다음에 비위 양허, 비도 허하고 위도 한데 여기서는 비가 어떻게 허하고 위가 어떻게 허한지 한번 보죠. 환자가 왔는데 보니까 지방이 안면부와 경부에 특히 많아요. 안면부와 경부에 특히 많아요. 근데 환자 말이 체질적으로 그렇대요. 체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그렇다는 얘기인데, 얼굴하고 경부는 양면경이 유주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양면경이 제대로 지 할 일을 못하면 이 비에서 생긴 습담이 양면경에 가서 쌓이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는 족양명 위경이 얼굴을 돌고 있기 때문에 족양명 위경이 좀 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굴하고 목에 다른 부위보다 살이 많다. 그 다음에 근육이 이완되는 것도, 이거는 근육이 이완되는 거는 비도 허하고 위기가 허하고 그 다음에 비양어증이고, 그래서 위기어 플러스 비양어에서 비위양허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피부가 건조하면 이제 못 보내니까 건조하겠죠. 수옥정리가 못 가니까. 잠자기를 좋아하고, 이것도 기어 증상이고, 또 수옥정리가 안 가니까 뇌도 피곤해지는 거죠. 뇌에 뭔가 꽉 차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그래서 건망증이 있다. 식사를 적게 하고, 이제 복창변비 있죠. 복창하고 남매 증상은 비기어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비기어하면은 변당하고 풀어진 대변을 봐야 되는데, 무른 대변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변비가 있어요. 이 변비는 뭐냐? 기허변비예요. 기가 허하니까 대장이 지 할 일을 못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동 활동이 돼야 되는데 천천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되니까 그 사이에 대장은 또 수분을 막 빨아들여요. 그래서 변이 굳어지는
기허변비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면 기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기허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비양어의 위기어의 이런 증상이 나왔는데 간혹 소변이 좁고 부종이 있으며 이건 양어증에 해당하는 거죠. 몸이 차가우면은 원래는 소변을 많이 내보내서 몸에 그 냉기를 데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수분이 수습으로 변해서 몸에 쌓여요. 그러니까 나갈 게 줄어드니까 소변도 작아지죠. 그리고 이제 수습이 쌓였으니까 붓는 거죠. 부종이 있으면 설담, 태, 박백하고 맥침, 세지하다. 기어 증상이니까 세지하겠죠. 그 다음에 침맥은 안에서 꾹 눌러서 뛰면서 느끼는 맥인데 보통은 육부의 맥은 이 침맥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육부의 맥은 오장이 허해졌을 때 생기는 맥인데 그래서 이제 비양어증에 관한 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침세 지하다. 그러면 이제 위 기를 더해주고 비 기를 더해주고 비를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게 논치예요. 그렇게 해서 살을 빼면 된다. 살을 뺀다는 게 뭡니까? 담습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거담 이습한다. 처방에 보시면은 비유, 위유, 족삼리, 기해, 관원. 살을 뺀다고 담도 없애고 살을 뺀다고 해놓고 풍룡도 없고 음능천도 없고 삼음교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배합에 소변이 좁고 부정이 있으면 음능천. 이거는 이제 소변이 당연히 있고 부정도 없어도 음능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담습이니까 살찐 것 자체가 비만이. 그 다음에 소화불량으로 배가 더부룩하면 중환, 기수 건망하면 백해와 수구를 뒀습니다. 이제 기수하고 하는 거는 이제 몸이 밑으로 처지는 거죠. 위로 잡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수는 여기 우리 인중혈이죠. 인중혈 써서 정신을 들게 한다. 그 다음에 해설에 보시면 비위가 모두 허하면 수곡정미가 쌓여 습담이 되고 내가 또 이거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또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다 설명을 했어요. 뒤에 해설 읽으면서 부가 설명만 하면 되는데 비위가 모두 허하면 수곡정미가 쌓여 습담이 되고 습담이 기부에 쌓이면 비만이 된다. 따라서 비유, 위유를 취하여 침구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건위, 운비한다. 위 기를 도와서 위가 화강작용을 잘 하게 하고 비가 운화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비의 운화 기능은 반드시 신양의 운후 작용에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그래서 이제 비양어니까 양어의 근본은 신양어에 있어요. 음어의 근본도 신음어에. 그래서 비양어를 그때 비의 대도나 이런 데만 해서는 안 되고 신의 영곡 이런 것도 같이 더해줘야 된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신양의 운후작용에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신유를 취하여 침구 치료하면 여기서 신유도 되고 또 명문도 되고 영국도 되고 그렇게 하겠죠. 온신장화하여 그러니까 신을 따뜻하게 해서 그 차가운 거를 대표주는 열을 만들어 비의 운화 기능을 돕는다. 또한 기해 관원을 배합하여 하원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기해 관원이 결국은 그 음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관원은 신음을 도와준다고 보시고 기해는 그 신의 기, 비의 기, 유의 기를 북돋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의 관원을 배합하여 하원을 보한다. 족삼리는 족양명경의 합혈인데 이를 보하면 건위운비하며 건위운비 보호불이 효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조양명 위경의 자체로서 위를 도와주고 또 폐류경인 비를 도와서 운화를 잘 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수곡정리가 몸에 필요한 적소에 도달할 테니까 화함이 없어지고 여윈 증상이 사라진다. 만약 비신이 모두 허하고 소변이 적으며 부종이 있으면 족태음 비경의 합혈인 음능천을 사해주면 건비, 이습, 소종한다. 식사량이 줄고 복창이 있으면 중환에 자침하여 건위, 운비하여 식욕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중환에서 건위, 운비하여 식욕을 촉진한다. 복창이 있으면 중환족삼리 주로 쓰죠. 근데 앞에 족삼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중환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수, 건망 증상이 나타나면 수구에 침을 넣고 그래서 잠을 확 깨게 만들겠죠. 백회에 뜸을 떠서 가라앉은 걸 위로 끌어올려 건망증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백회의 침틈을 시행함으로써 청양을 끌어올려 성뇌 재심한다. 뇌를 끌고 정신을 붙잡아둔다. 여기서 이제 2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지도 못했는데. 다시 쉬어요. 이렇게 2분 쉬다는데. 이제 가는 김에 이제 진원 부족이 맞죠? 진원 부족으로 갑니다. 진원 부족은 우선 신의 원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원음이 부족한지 원양이 부족한지는 환자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의 원음 원양을 선천적인 거 말고 이미 자랐으니까 후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건 비장에서 하는 일이죠. 비가 운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비도 똑같이 양허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해 두시고 진원 부족이라는 말은 모른다 생각하시고 둔부, 퇴퇴부가 가장 눈에 띄게 비만하고 여기는 또 둔부, 퇴퇴부가 가장 눈에 아까는 목하고 저기라더니 그러면 둔부하고 퇴퇴부를 어느 경이 지나갈까? 또 그걸 생각해 봐야죠. 네. 그러면 족태음 비경도 둔부하고 퇴퇴부를 지나가는가? 족소음 신경은 또 둔부하고 퇴퇴부를 지나가는가? 둔부 퇴퇴부를 어느 경이 지나가는가?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가겠죠. 퇴퇴 후면을 지나가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근육이 이완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운하를 못해서 저걸 못 보내주니까 그 다음에 피로하고 무력하면 이건 기어 증상이잖아요. 그럼 이건 비기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얼굴이 창백하면 식사량은 정상 혹은 약간 적고 이것도 다 비기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기력이 부족하고 이것도 비기어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추위를 타거나 소변이 적고 부종이 많다. 그러면 이건 통틀어서 비양어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설담태 박백하고 맥침새하다. 침새 하면은 아까도 새약 해도 그렇고 기어의 증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신장에 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진원 부족하면은 비하고 신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또 읽어보죠. 여성이 폐경기 이후 혹은 중년에
장기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한 후에 많이 볼 수 있다. 남성 환자의 경우 2차 성징 발육 불량을 수반하며 유방 비대증이 나타난다. 본증은 속발성 비만에서 흔히 보인다. 이 내용 가지고는 비양의 증상밖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이 치법에 보니까 원신장약 비양의 증상이고 신양의 증상은 없었는데 신양에 관한 그 증상들을 다 기술을 안 한 거예요. 신양의증이면은 일단은 요술 산현증서부터 먼저 나와야죠.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무리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손발이 차고 또 수종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증상이 환자한테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기술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신의 양을 까칠하게 해야죠. 그러면 신유하고 명문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비양어증이 나왔으니까 신양을 배워서 비양을 돋워주고 비가 운화를 잘하면 수습이 운화가 잘 돼서 이습이 되게 습이 없어지겠죠. 그런 걸 기준으로 처방을 보시면은 신유, 비유, 명문, 삼음교, 태계. 그러니까 앞에 이 증상에 신에 관한 내용이 그냥 누락된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데 배합에 보시면 남성 비만 환자 가운데 양위 조루를 수반하면 우리가 발기부전, 발기불능 지난번에 양위 했었죠. 거기서 이 신양어에 관한 신양어로 인한 양위라고 여기서는 보시면 돼요. 양위 조루를 수반하면 위에서 신유 명문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원 중국을 여기서는 중국보다는 기의 관원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소변이 좁고 부종이 있으면 음능천 삼음교를 뒀습니다. 근데 삼음교 앞이 있으니까 음능천만 플러스 한 거죠. 해설에 진원이 부족하여 수곡정리가 기화되지 못하면 비만이 형성된다. 여기서 진원 부족은 비의 부족으로만 수곡정리가 나온 걸로 봐서 비양어로 비기업가스 냉증에서 비양어로 인한 운하 불능으로 인한 비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유, 비유, 명문 여기서는 바로 신유, 비유, 명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에 관한 내용이 앞에 빠져 있다. 혈액 침tum치하여 비신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그 근원을 다스린다. 삼음교, 태계를 배합하여 건비 익신하고 여기서 삼음교를 해서 그는 삼음교가 족삼음경을 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를 그냥 당연히 집어넣고 족은 비경의 혈이기 때문에 건비 익신한다. 그리고 이습 소종하여 습을 없애고 붓기를 가라앉혀 그 표를 다스린다. 남성 환자가 양위 조루를 수반하면 관원 중국을 보하여 하원을 도와 장향구섭한다. 그래서 양기를 키워서 새 나가는 거를 그다음에 조루 이런 거를 막아준다. 소변이 적고 부종이 있으면 족태음 비경의 합혈인 음능천을 사하여 이습 소종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어릴 때부터 전신이 고르게 비만하고 여기는 어릴 때부터 습담 체질이에요. 습담의 체질. 전신이 고르게 비만하고 근육이 단단하며 머리가 크고 얼굴이 동글동글하며 배가 둥실둥실하고 넓적다리와 정강이가 뚱뚱하며 식욕이 왕성하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태어날 때서부터 이런 스타일. 전체 몸이. 그런데 그 상태로 유지하면 좋은데 그 스타일이 그대로만 있겠어요? 엄청 먹겠죠. 그럼 요 스타일에서 이제 요런 스타일 되겠죠.
요런 스타일로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그건 다 습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넓적다리와 정강이가 뚱뚱하며 식욕이 왕성하다. 좀 이따 보시면은 넓적다리하고 이 정강이가 왜 뚱뚱한지도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습담이니까 또 와구와구 잘 먹으니까 위 열 내려주고 습 내려주고 습 내려주려면 비 도와주고 뭐 습담 없애주고 이게 논치가 되겠죠. 그럼 논치가 되면 그 논치대로 혈을 생각하면 돼요. 비 열 내려주면 무슨 혈을 써야 될까? 비의 습담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습담이 왜 생길까? 그러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비에 어떤 혈을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그게 치료혈이 되는 거죠. 처방을 보시면 비유, 위유, 신유, 합곡, 내정, 태계 이 혈들이 왜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비만이 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쁜 경우에는 비만이 심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심장의 그 증상이잖아요. 심장의 증상. 그 다음에 숨이 가쁜 거는 폐의 영역일 수도 있고 기허의 증상인데 폐기허의 증상이죠. 이건 숨이 가쁜 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관을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린 거에 대해서 내관을 쓰는 거는 돼요. 숨이 가쁜 거에 대해서 내관을 쓰는 거는 좀 그렇죠. 차라리 태연을 쓴다든가 척택을 쓴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좋겠죠. 위에 조합이 있고 많이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질 경우에는 아까 중환, 양구 쓴다 그랬죠. 중환, 양구로 고지혈증을 수반하면 양릉천, 풍류, 해충을 쓴다고 했어요. 해설의 토형이는 비위 기능이 왕성하여 식욕이 항진하며 생화력이 강하고 먹은 게 다 살로 간다는 얘기죠. 영위 기혈이 충만하며 근육이 풍만하고 비만하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계속 먹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돌면 이제 어떻게 다 그게 담습이죠. 남아돌면 빼내야 하므로 비유, 위유를 취하고 강자극 사법으로 보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위 기능에 과도한 흥분을 먹지 않다. 합곡, 뇌정을 배합하여 양면경의 실화를 사하며 그래서 곡지 뇌정도 훌륭하겠죠. 수양면 대장경의 곡지 그 다음에 조경명 위경의 내정, 회계 내정 이렇게 합곡 내정을 배합하여 양면경의 실화를 사하여 비위의 충화지기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소화 잘 시켜서 내려보낸 거를 잘 흡수해서 온몸에 공급하는 기능을 회복시킨다. 신유 태계를 사하여 친화를 청설하고 신음을 자부하여 발본 세곤해야 한다. 그래서 신음을 보하는 데는 태계, 복육 이런 일들도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신의 화를 지도한 거는 영곡, 노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비만이 심하여 심계, 호흡 굴척 급촉이 나타나면 뇌관을 사하는데 이는 관흉이기하고 그러니까 이 흉부를 명치 부위를 딱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호흡 급촉이 아까 제가 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위에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위로 솟아서 심장을 압박해도 호흡이 좀 급해져요. 그럴 때는 그 조경명 위경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뇌관하고 조경명 위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소름 심포하고 조경명은 좌우유주 상통으로 서로 통해요. 그래서 조경명 위경의 소화불량, 답답한 이런 것들을 뇌관으로 치료할 수 있다. 뇌관을 촉급이 나타나면 뇌관을 사하는데 이는 관용이기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말은 위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괜히 해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유중 조잡하고 다식 성기하면 중환과 양구를 사하여, 여기서 이제 다식 성기하면 앞에서 이미 내정 뭐 이런 혈들을 썼잖아요. 위중 조잡하면 이 말만 있으면 돼요. 중환 양구를 사하여 청화 안위하고, 여기서 청화로 식욕을 억제한다. 만약 고지혈증을 수반하면 양릉천, 태충, 풍룡을 사하여 소간 이담, 사담 설탁한다. 소설작용을 잘 하게 해서 담이 생기지 않고 잘 돌려서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담 설탁이 그런 내용이죠. 담을 없애서 밑으로 내려보낸다. 참고사항으로 비만증의 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변증에 따라 증상 유형을 분별하는데, 그 중에 기허와 담습의 두 유형이 가장 많다. 이는 비만한 자는 대부분 기가 허하다. 비만한 자는 대부분 담습이 많다는 이론에 부합한다. 이런 이론이 이제 옛날 서적들에서 있었겠죠. 기허형의 증상은 전신이 비만하고 근육이 연약하며 얼굴 생김새가 통통하고 권태 무력하며 숨이 가쁘고 심한 자는 움직이는 호흡곤란 등이 많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숨, 말, 기어, 눈식 그거예요. 이거. 기어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일반적으로 비, 해, 신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을 쓰는데, 열결, 기에 관한 죽성리 등의 혈을 선택하여 침뜸을 병행한다. 여기 있는 말들은 정답은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담습형의 증상은 전신이 비만한데 복부가 심하며 머리가 띵하고 아프며 피곤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며 식욕이 없고 소변이 적으며, 이제 담습이니까 뭐 설태가 탕리하다. 부비, 화습, 거담의 치료 방법을 상용하여 비의 운하적응을 도와서 습과 담을 아예 생기지 않게 하고 생긴 것을 없애주는 치료 방법을 상용하여 중환, 수도, 족삼리, 운릉청, 삼음교 등의 혈을 선택하여 침으로 사법을 쓴다. 여기서 수도혈도 그런 기능이 있겠지만 중환, 족삼리, 풍륜, 운릉청, 삼음교가 더 효과가 있겠죠. 적당히 운동하고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치료 효과가 확실해진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선천 토용하기 전에 진원 부족에서 둔부와 대퇴부가 가장 눈에 띄게 비만하고 근육이 이완되며 피로하고, 뒤에 건 빼주고, 왜 대퇴부가 눈에 띄게 비만할까? 나중에 이 얘기가 있겠죠 했는데 그 얘기가 없어서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둔부하고 대퇴부가 족태양 방광경이 이제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진원부조에서는 비양어증으로 비가 운하작용을 못해요. 그럼 비하고 방광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족태음하고 족태양, 태음, 태양 생각나시죠? 태음, 태양이네요. 장부 별통관계잖아요. 그래서 족태음 비가 운하를 못하니까 그 수습이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는 둔부하고 대퇴부 뒷면 그쪽으로 담습이 쌓여서 비만이 더하다. 그거를 아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은 끝났습니다.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